강력해요. 질투주의보 남편입니다.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시집을 와서 18년째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까지 3년째 치료 중인데요. 기분 전환으로 1년에 한 번씩 좋아하는 가수 성시경 콘서트를 갑니다. 그런데 성시경 콘서트 간다는데 왜 가수 욕을 하며 질투를 하는지 제 근처에 남자가 있는 꼴도 못 보고요. 애도 아니고 10대 연인도 아니고 40대 20년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창옥쌤이 제대로 정신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약간 성시경 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손사래를 치시는. 그럼 성시경 씨는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게 다들 정말 오해를 하시는데 진짜 멋있어요. 어떤 욕심이 내게 생겨서 항상 멀찍이 뒤에 숨어서. 그럼 남편분이 성시경 씨 질투를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막 질투가 나고 예민해지던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딸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나이스. 근데 와이프는 최근에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성시경 콘서트만 가면 사랑하는 성시경 하면서 뭐 가는 거예요. 사랑해요 성시경 그거죠? 네. 근데 분위기가 너무 업이 돼서 그래 가는데 나한테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질투가 되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이 혹시 연예인 말고 다른 분도 좀 질투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내분? 그냥 아들한테 한 번씩 그냥 조금? 아들한테 질투를 해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빠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귀엽게 막 이렇게 뭐 뽀뽀도 하고 막 이름은 잘 안 부르고 오빠 하거든요. 아들 호칭이 오빠예요? 네,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아기 때 이제 말 배울 때 오빠라고 불러야 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냥 아직까지 그냥 애칭으로 오빠 하는데 동생이 따라하니까. 한 번씩 아들 씻고 놓으면 그 아들 엉덩이 때려요. 탁 때려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옷 벗고 놓으면 꼴보기 싫어서 막 쳐다보고. 또 뭐 팬티까지 입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팬티 입혀달라는 겁니까? 그럼 남편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남편분은 좋아하는 연예인 없으세요? 저 아이유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 아이유 좋아합니다. 아이유 좋아합니다. 아이유 좋아합니다. 자기도 있으면서 각자 한 번씩 있네 뭐. 근데 결혼 몇 년 차시죠? 18년 됐습니다. 올해 연수가 안 좋네요. 18년이. 하필이면 올해가 18해란 말입니까? 근데 저는 되게 보기가 좋은 게 모든 이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질투가 액션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대한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아내에 대한 애정인 거죠.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런 남편 많지 않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한테 자기야 날 좀 사랑해줘.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이런 사람 솔직히 많나요? 오히려 이런 남자는 많겠죠. 자기야 나한테 좀 예의 있게 말해줘. 나한테 말을 좀 그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자분들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인정. 애정을 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애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저는 아내분들이 다른 남자의 칭찬을 남편 앞에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뭐 김창옥 강사님 알아? 그러면 그 남자는 김창옥의 강연을 잘 안 들어요.
왜? 님을 붙였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남자가 많아요. 자기야, 김창호 알아? 김창호? 강사. 자기야, 이거 나 한번 들어볼래? 그냥 똥 쌀 때 들어, 자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듣는 줄 아세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성을 막 칭찬하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남자는 벌써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뭐 그 가수 말하는 거야? 먹을 텐데? 가수가 맨날 먹긴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른 남자 칭찬을 남편 앞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려서나 성장 과정에서 엄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덜 받지 않았을까. 제 때가 그 IMF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좀 떨어져 계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은 몇 학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고2. 고2 때.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한 아기들 3살, 4살 돼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한 1년, 2년 왕래를 좀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애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뭐 떨어져 있는 아빠가 안 돼야겠다.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비단 연인으로서만의 사랑,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았을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근데 나 그걸 너무 못 받았어. 내가 너무 결핍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야. 더 친절하게, 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사귀었는데 걔네 자취방에 메코하고 그 요구르트하고 안타인 우유하고 비닐봉지에 사다가 이렇게 껴놨어요. 수험생이니까 먹고 뇌 잘 돌아가라고. 근데 결국 그 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뭐랬는 줄 아세요? 오빠, 내가 언제 오빠한테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날 기다려달라고 그랬지? 근데 오빠는 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잘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삐지고 말 안 하고 찾아오길 기다리고 찾아가면 더 기어 쳐 들어가고. 오빠는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게 뭔 말이지? 갖다 바친 코가 몇 병인데? 나처럼 이런 로맨틱 가이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받고 싶어. 나한테 이렇게 섬세하게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결핍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목말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좀 원한다는 건 되게 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부라고 생각하면 부부는 너무 자기니까 냉정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제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지냐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또래 비슷한 시기에 그 남자. 근데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상황이 조금 더 곤란한 그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전 아버지하고의 이해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기도 하지만 남편도 누군가의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일찍 결핍당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두 남매 모두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자연분만으로 낳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역시나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남편의 도움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고 키웠고요. 아이들이 낯가리는 시기에 남편 말. 아이가 왜 날 보면 우는겨? 그 말에 저는 모르는 아저씨라 우는겨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큰딸이 34살, 아들이 32살이 되었는데 딸아이가 결혼하여 손녀를 낳고서야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남편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손녀가 예쁘긴 예쁜지 본인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고 모임 가면 자랑까지 합니다. 왜 남편은 30년 전에는 이 기쁨을 대체 왜 몰랐을까요? 그러게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결혼하신 지 올해 몇 년 되셨어요? 네, 34년 됐습니다. 탄식인가요? 섞인.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거는 그거 무슨 전화였습니까, 아버님? 아니 도대체 원래 그래, 아니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편 사무실이 건축 설계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있고 산부인과가 쪼르륵 가면 여기서 몇 발자국이에요. 옛날에 그 삐삐 시절이 다 보니까는 네, 호출 오면은 네. 사무실에서 뭐 건축사님 전화 받으러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금방 갔다 온다 그랬는데 네네. 설명해 주다 길어졌구나. 보니까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일 때문에 또 그런 건. 아, 네.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자연분만을 하면서 기절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났어요. 네. 둘째도 역시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전화를 받으러 또 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또 전화했습니까? 아니, 다, 같은 사람이 전화한 거면 그 사람 혼꾸녕을 내야 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 진짜 절묘하다. 같이 둘 다 전화야. 예, 근데 남편 하는 얘기가 전화 받으면서 간 사이에 나느냐 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남자들은 뭐 내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면은 주변에 형들이 이제 막 뚜댕이 형들이 와요. 야 옆에 무조건 있어야 돼. 너 그거 없으면 와이프가 평생 널 저주할 거야. 너 그거 평생 갈구면 너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널 갈굴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도 그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형님한테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은 네. 처갓집 거의 식구들이 이제 그 골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행운하고요. 네. 다른 분들은 진통해서 낳기도 힘들었는데 아 집사람 복이 있구나.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순산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아 지나고 오면은 그래도 건강한 골반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서 아 그거 지금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골반 선생님이세요? 뭐 하시는 아니, 좋은 거예요? 얘기예요. 아니, 건강한 골반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잖아. 강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성 입장에서 정말 화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 내가 화나는데 내가 섭섭하다는데 왜 자꾸 골반을 얘기를 해? 아니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그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화가 났겠어. 맞아요. 이거 말을 해주면 나 풀리는데 거기서 골반 건강하다는 얘기를 계속 뭐야 이게 도대체? 골반 전도사님.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봐보세요. 요즘처럼 우리 전진 씨 부부처럼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걸 볼 때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 이러는 세월이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너 잘하고 왔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내한테 좀 잘해줄 것 같으면 주변에서 채 마누라한테 빌빌빌빌빌 채 뭐가 되려고 채 집에 일 생기면 뽀르륵 달려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잘하는 것 치고 저 사업 잘하는 놈이 없어. 그리고 남자가 아내한테 잘해주면 팔불출이라는 나쁜 언어의 프레임 안에서 살았는데요. 야만이시죠. 와이프가 애 낳는데 전화 그게 뭔 애는 어차피 나게 돼 있어 그냥.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더 되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미안해. 또 아내는 그걸 30년 기억해. 그 잊어먹을 만한 한데도 그러니까 남편은 또 골반을 계속 얘기하게 돼 있고. 아유! 근데
아이들 키울 당시에 남편이 뭐 자녀들한테 무관심했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말 소닥부듯이 거의 내가 어디서 나온 것처럼. 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빠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놀아주는 시기가 있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더 필요를 했는데 그럴 때 거의 술에 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핸드폰에도 전화가 오면 술고래를 갔다. 그렇게 저장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어쩌다 오면은 아이들이 또 낯을 가리고 계속 잘 못 보니까. 또 우리 딸이 많이 서운했죠. 많이 얘기한 것도 서운하고 아빠는 왜 나를 안 사랑하냐고 이랬는데 근데 손주는 다르다고요? 손주는 세상에 놀랐어요. 좀 세민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손자딸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운할 수 손주들은. 있지. 자기 프로필에도 손녀만. 네, 그 정도로. 거의 저희 때 그 기성세대들이 거의 이제 그 가부장적인 것을 많이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맞아요. 그리고 둘 다 또 장인 어른이시나 아버님이 또 일찍 작고하셔가지고 이제 육남매 또 장남이기 때문에 또 동생들 또 건사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까지 또 건사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뒤늦게 눈에 들어와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이제 손녀딸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이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늦췄는데 다른 분들도 한 20대 쪽에서 한번 깨우쳤으면은. 아버님 20대 깨우치기는 좀 너무. 아버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입니다. 네네. 그럼 자 보세요. 아내분 입장에선 당연히 애를 둘이나 낳을 때 애가 커갈 때 뭘 당신이 그렇게 했냐. 그렇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미 자식이 5명이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내 동생 5이 자식이지 얘는 동생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네가 이제 아버지다. 그러면 15살짜리 애가 갑자기 아버지가 돼버렸네요. 나도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인데 내 나이 15에 아버지가 돼버렸다고요. 지금 15 애들이 뭘 압니까? 근데 나는 책임감이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돈을 벌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건사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지? 거기에 엄마까지 있어.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도 큰아들이 건사해야 할 또 다른 자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불쌍한 우리 엄마. 근데 거기다가 애 둘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주다 보니까 여기를 당연히 못 주는 거죠. 그리고 30년, 40년 가까이 사셨네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내 아이였던 5명의 형제도 다 컸네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 숙제들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손자, 손녀가 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고. 네, 그러니까 카톡 사진에도 넣고. 그때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했고 내 몸에 힘도 있었고 그리고 해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마음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게 또 힘드니까 그게 1순위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랬겠구나. 근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알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요.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30년이 지나서 이제야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 좀 젊은 세대들은 그게 일찍 보였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무리. 깔끔하셔. 아버님